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체코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로 오늘의 주제 준비된 것들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합니다.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반도체 소재 쪽을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소재로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김덕호 대표님, 이쪽 소재, 2차 전지 소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2차 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꼭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실 이제 뭐 ESS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 향 이제 수제들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에도 들어간다 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 사업이라든가 로봇까지 좀 확대를 해본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까지 좀 확대를 해본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리튬값 반등을 한 것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앞서서 이제 용호 상박 때도 이제 OBBA, 그러니까 크고 아름다운 세제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중장기 모멘텀을 좀 확보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상박 애청자십니다. 자, 그러면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CIS. 와, CIS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그때 후성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만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사실 CIS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차 전지에서 전극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지만 사실상 좀 시장에 반응하는 거는 전고체에 관련된 소재, 여기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한농화성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극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ESS 관련해서도 묶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했지만 결국 코스피랑 코스닥 결국 상승을 하고 키를 맞추는 과정에서 2차 전지는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그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2차 전지의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이라 상승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2차 전지라는 이 산업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형성이 돼야 2차 전지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뭐 차세대 UAM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2차 전지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고체에 대한 기술 개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말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또한 지금 리튬 여기서만 멈춰버리면 전기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에 대한 이슈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랬을 때 CIS 같은 경우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너무 남겨드릴 텐데, 자 일단 CIS 차트를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차트에서 중요하게 체크하는 포인트가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과 장대 양봉의 유무거든요. CI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하락할 때는 거래량 없이 쭉 긴 시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차트 구간에서 121선 맨날 맞고 밀리다가 이번에 121선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24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갖고 왔던 후성이라든지 이렌텍 차트를 보면은 동일한 차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횡보하다가 241선과 볼밴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요즘 약간 바닥권에서 횡보하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CIS 같은 경우는 뭐 이수 스페셜티나 한농화성보다 좀 약한 종목이긴 하나 이 조건만 충족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7,200원 정도 라인까지 좀 지금 시장 별로 좀 안 좋으니까 7,200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8,000원, 지금 241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를 뚫고 나면 오늘 후성이라던가 이렌텍과 같이 좀 소외받았던 종목 강력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한 9,500원, 10,000원 정도 선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으니 단기, 중기 목표가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 안 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어도요. 그래서 6,600원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이탈했을 때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손절하면서 다음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 존재 잘 가고 있습니다. 후성 그 누구보다 블라인드 뷰에서 먼저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후성이 지난주 월요일 종목이었죠. 그렇죠. 그쵸. 와, 그럼 벌써 일주일 만에
수재민 대표의 종목으로 20% 넘는 수익이 기록이 됐다. 후성 누가 먼저 말했냐? 블라인드뷰 소재민 대표가 가장 먼저 얘기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볼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핵심 이슈라고 하네요. 자,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네, 제약하고 뷰티 쪽입니다. 제약과 뷰티. 제약과 뷰티 요새 좀 여기 같이 엮이는 쪽이 몇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약간 뷰티 쪽을 빼고라도 사실 뷰티 쪽은 지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쪽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전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니까. 그런데 이제 제약이라는 게 붙으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보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결국 코스닥 올라가려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따라 움직여야 되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했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뒷바탕 되는 제약바이오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이왕이면 뷰티보다는 이런 제약이 붙어있는 쪽으로 저도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자칫 또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또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이 종목을 갖고 왔을지 반전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동국제약입니다. 여기 사실 여러 이야기 많아요. 밸류 더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동국제약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매출의 3분의 1 가량은 이제 뷰티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제약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도 뭐 분기 최대 매출을 갱신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이제 15%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사업 분야가 이제 어떤 사업은 잘 되고 어떤 사업은 좀 적자가 나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용어 중에는 더마코스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부과와 이제 미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피부 질을 개선을 함으로써 우리가 뷰티 효과를 얻는다라는 것이 강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더마코스메틱 사업부 쪽이 사실 이제 성장이 되면서 오히려 센텔리안 24 같은 브랜드가 실적을 좀 잘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마데카솔 원료를 활용한 마데카 크림이 지금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헬스케어 사업부 내에서도 지금 787억의 매출 중에서 이 센텔리안 24가 이끄는 매출이 한 55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뷰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주들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 동국제약이 오히려 헬스케어 부분이 잘 될수록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동국제약의 이제 강점 중 하나는 지금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데 선진국 시장,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했던 성장 시장인 일본 시장을 또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점유율을 빨리 키우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히 만들면서 고객 팬덤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매출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린다면은 ETC,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약품 사업 부분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파머징, 즉 우리가 제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시장, 신흥 시장에 대해서도 진출을 좀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국제약이 사실 뭐 항상 이게 나오는 문제점이 17,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반짝 올랐다 빠지고 반짝 올랐다 맞아요. 빠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7,000원이 좀 통곡의 벽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250일 기준으로 이제 신고가인 2만 원 한번 돌파를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손절가는 기술적 대응을 위한 16,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야, 이번 상승은 그래도 그 고점을 뚫어내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 중장기 상승 기대. 센텔리안 24 정말 요새 인기가 많더라고요. 자,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로 한 주가 시작이 돼서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벤트도 한두 개가 아닌데 많은 분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넘어가 보시죠.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변동성 장세 이길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듣고 싶은 얘기가 나왔네요. 지수에 집중. 그쵸.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메인 이슈가 있거나 주도 섹터라는 게 딱히 없는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메인 이슈 부재 속에서 뭐 이 뉴스 뜨면 이거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빠지고 오늘 좀 올라가면 앞으로 좀 가려나 싶으면 오늘 잘 갔던 게 내일 되면 벌써 바로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의 장세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이라던가 섹터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 지수 위치를 체크하면서 시장 지수 여기 왔을 때는 뭐 사고 시장 지수 여기 왔을 때는 팔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존재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개별 종목 차트만 봤더니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아 하고 매수를 했더니 되게 쉽게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게 시장 지수가 아래로 좀 더 열려있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 차트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는 뭔가 섹터, 큰 틀의 섹터는 잡되 그 개별 종목 차트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시장 지수의 박스권, 시장 지수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고 어디까지에서 막히는지 위치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박스권 매매 형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13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하단 라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 깨지면 그때는 3,030이나 3,000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 여부를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이 자리가 중요한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 정도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 시점 3,177포인트, 앞으로 40포인트가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좋다고 섣부르게 뛰어들기보다는 그냥 3,130 기다렸다가 그 부근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웬만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메인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전략 오늘도 소재미 대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수 밴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현재 코스피 하단 라인은 3,130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락도 마음을 좀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780선 이 하단 밴딩 라인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코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볼까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오늘도 사자성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권형경중. 제가 가수 권영중 씨는 아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무게추와 무게대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소재민 대표께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종목은 똑같은 섹터 내에서도 잘 가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증시를 그냥 애둘러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증시가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섹터에 좀 더 주목을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그리고 앞서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셔서 기술적 매매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갖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항상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어떤 큰 비중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 항상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권영경중 오늘의 사자성어 오늘의 전략이었습니다.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